저 음악은 저작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11호 단넷의 강기봉 박사입니다. 오늘은 기증저작물, 만료저작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가 광고 음악을 듣더니 저 음악은 저렇게 그냥 사용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음악이 고전 음악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죠. 저 음악은 고전 음악이라 저작권이 만료된 거야. 그러면 저 음악 내가 가져다가 막 써도 되겠네요? 아이가 그 답변을 듣더니 음악 저작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애국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자랑스러운 애국가죠. 이것을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익태 선생님은 1906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애국가는 1936년에 작곡을 하셨습니다. 애국가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70년간 존속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5년에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기증한다는 것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애국가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기증을 한 것이 애국가의 악보였고요. 그 악보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려면 편곡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는 편곡된 것에는 저작권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박인영 음악 감독님이 애국가를 다시 편곡을 해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1997년부터 현악기 편곡 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애국가를 편곡하게 된 그런 계기라든지 이분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이 악보를 통해서 누구라도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위에서 보시는 이 배너는 여러분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새롭게 제작된 애국가 음원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애국가의 저작권이 국가에 기증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편곡한 것, 편곡을 하게 되면 이 편곡자의 사상과 감정이 또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2차적 저작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이 있게 되고, 그래서 기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저작물로서 다 인정이 됩니다. 원곡과 편곡을 한 2차적 저작물 모두 저작물로서 각각 저작권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음원을 만들어요. 음원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을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 실현을 한 자를 실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음반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반으로 제작한 자를 음반 제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현자의 권리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도 별도로 보호를 하는 거죠. 다만 이것들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권리가 아니고 인접하는 권리다 라고 해서 저작 인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이것을 연주한 실현자 및 음반을 제작한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별개인 것이죠. 음악 저작물이 기증되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에도 이것에 대한 실현과 음반에는 별도로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만료됐죠. 그래서 이 고전음악을
실현을 하고 음반으로 제작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 권리가 저작권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 음악과 같은 음악을 직접 편곡하거나 연주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증 저작물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이것을 실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자들의 저작 인접권은 별개고, 그리고 저작물이 기증된 저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저작권이 만료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것을 직접 편곡하거나 연주하는 것은 자유롭다. 그렇지만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저작 인접권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실현, 음반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만료 저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권리가 언제 만료가 되느냐?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인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인 권리죠. 그래서 보통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은 저작 재산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입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을 해서 70년을 계산을 해서 그 70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가 보호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저작 인접권 같은 경우에는 실현의 경우에는 그 실현을 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70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가 보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가 된 때에 그 저작물은 만료 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 저작물인 경우에도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겠죠.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애국가가 국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곡한 결과물, 2차 저작물도 국가에 기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현 및 음반도 기증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애국가의 3D 음원과 배경 영상도 기증이 됐는데요. 애국가의 3D 음원을 제작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술과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배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저작물이에요. 애국가의 음원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영상 저작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기증을 통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은 기증 저작물과 만료 저작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증 저작물과 만료 저작물에 해당하는 음악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그리고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 인접권, 이런 것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저작 인접물이 기증 저작물인지 만료 저작물인지 아니면 별도의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별도의 라이선스가 CCL과 같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그런 것이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라이선스에 따라서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CCL과 같은 그런 라이선스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음악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